사이다 무비툰. 집 근처에서 작은 불꽃놀이 이벤트 예정이 있어서 이벤트 진행 요원이 된 나는 전문점에서 따로 폭죽을 주문했고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받아왔는데 이벤트 날까지는 아직 기일이 남아서 어디에 보관을 해둬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전문점 직원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반 폭죽하고는 다르긴 한데 사용법만 제대로 알면 위험성이 없는 폭죽입니다 라고 설명해줘서 난 그냥 집에다 보관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 집에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있고 남자아이라서 만약에 폭죽을 갖고 놀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이 날 게 뻔하니 아이한테는 폭죽이 있다는 것을 비밀로 하고 신발장 맨 위칸 안쪽에 숨겨놓았다. 신발장 맨 위칸은 나랑 남편이 평상시에 안 신고 다니는 신발을 놓아두는 장소였다. 맨 위칸이어서 어린이 손에는 잘 닿지도 않는 곳이기도 하고 자주 열거나 하지 않으니 별일 없겠지 싶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남편과 내가 한 이야기를 몰래 엿듣고 신발장 안에 폭죽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았다. 그리고 아들은 친구에게 우리 집에 폭죽이 있다고 얘기했다. 야, 우리 집에 뎁다 신기한 폭죽 있다? 대박! 그거 어떻게 생겼어? 그게 있잖아. 나도 아직은 잘 못 봤어. 야! 그럼 그게 뎁다 신기한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그럼 나중에 우리 집에 오면 보여줄게. 신발장에 들어있어. 우리 엄마가 나 몰래 숨겨놨는데 우리 엄마랑 아빠가 하는 얘기 내가 다 들었어. 와! 나 보러 갈래. 꼭 보여줘야 한다. 알았어. 엄마가 나가고 없을 때 몰래 보여줄게. 너도 이거 진짜 비밀이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야, 당근 빠따지. 우리 아들과 친구가 한 말을 동네에서 못되기로 유명한 악동 잼민이가 듣게 되었는데 내가 정원에서 나무에 물을 주며 청소하고 있을 때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는 신발장에서 폭죽을 들고 가버렸다. 그리곤 그 악동 잼민이는 자기 집으로 라이터를 가지러 갔고 야, 니들 이리 와봐. 나 있잖아. 완전 신기한 폭죽 가지고 있다. 보여줄 테니까 저기 강가로 가자. 하며 친구들을 불러들였고 하천에서 불꽃놀이를 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몇 개 정도 불을 붙여 조심스럽게 노는 듯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불을 붙인 폭죽을 서로 던지기도 하면서 점점 더 심한 장난을 치며 놀았다. 그런데 세상에 누가 그런 생각을 한 건지 불꽃이 여러 개 터지는 진짜 위험한 폭죽 한 개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터뜨려 본다는 것이었다. 악동 잼민이가 폭죽을 자기 손바닥에 올려놓았고 거기 있던 친구가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뭔가 펑 하며 지금까지 갖고 놀았던 폭죽하고는 다른 둔탁한 소리가 손바닥에서 들렸다. 그 순간 악동 잼민이가 엄청 크게 비명을 질렀고 폭죽을 갖고 있었던 손을 누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울기 시작했다. 내 손 어떡해. 내 손 터져버린 것 같아. 라며 공포에 떨면서 소리치며 엉엉 울었다. 다행히도 폭죽을 손바닥을 펴서 올려놓고 불을 붙였기에 경미한 화상 정도로 끝났지만 만약에 폭죽을 움켜쥐고 불을 붙였다면 그 손은 진짜로 떨어져 나갔을 거라고 한다. 악동 잼민이 손은 다행히 잘려나가거나 하는 사고는 아니었으나 화상을 입게 된 손바닥이 까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신발장 안에 있어야 할 폭죽이 없어진 것을 알고는 우리 아들이 당연히 갖고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호되게 꾸짖었다. 아들은 자기가 안 그랬다며 울고불고 했지만 우리 집에서 그걸 갖고 놀 만한 사람은 아들뿐이었기에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며 더 심하게 혼냈다. 그 불꽃놀이 세트는 동네 행사 때 쓰려고 특별히 주문해서 가져온 거란 말이야. 또 아들이 사용하면 위험하니까 몰래 숨겨놓은 거란 말이야. 도대체 어디에 숨겨놓은 거야? 빨리 가져와! 아빠랑 엄마가 얘기하는 거 듣고 숨겨둔 장소만 알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훔친 거 아니라고. 본 적도 없어. 만지지도 않았다 뭐? 아니 진짜 계속 거짓말할 거야? 여기에 숨겨놓은 거 아는 사람은 엄마랑 아빠뿐이야. 설마 아빠가 그걸 가지고 나갔댔니? 진짜 나 아니라고. 라면서 결국 울어버렸다. 나도 아들을 너무 몰아세워서 미안하기는 했지만
동네 이벤트에 써야 할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린 것과 혹시라도 아들이 친구들이랑 폭죽 갖고 놀다가 누구라도 다치거나 하면 큰일이기에 나도 모르게 초조해져서 아들을 호되게 야단칠 수밖에 없었다. 화가 난 상태로 아들과 나는 저녁을 먹었고 남편에게 아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날 밤 11시 정도에 누군가 찾아왔다. 찾아온 사람들은 손이 날아갈 뻔한 악동 잼민이 부모들이었다. 악동 잼민이 부모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무작정 화를 내며 당신네 아들 때문에 우리 애가 다친 거라고. 우리 애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니까 당장 사과하고 치료비도 받고 위자료도 청구할 거다.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어째서 악동 잼민이가 그걸 갖고 놀게 됐는지 물어보니 우리 아들이 놀이터에서 뎁다 신기한 폭죽이 있다며 보여준다고 했고 아들은 악동 잼민이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폭죽을 받아와서 이 지경이 되었다며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아들은 아니에요. 난 내 친구 한 명한테만 폭죽이 있다고 말했다고요. 다른 애들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라며 부정을 했다.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차근차근 악동 잼민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폭죽을 자기 맘대로 가지고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동 잼민이 부모들은 자기네 아들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안 하면서 그런 위험한 물건을 집에다 보관해 놓은 당신네 잘못이야! 라며 난리를 쳤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자기 맘대로 몰래 남의 집에 들어온 게 잘못된 거죠. 성인이었으면 불법 침입죄랑 절도죄로 끌려갔다고요. 라며 나도 지지 않고 말했지만 결론은 자기 아들을 다치게 한 우리 아들 잘못이라면서 우겨대길래 나는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고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기로 했고 이 사람들을 일단 보냈다. 그들이 가고 나서 난 우리 아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잘못했다고 사과했더니 우리 아들은 나도 친구한테 대박 끝내주는 폭죽 있다고 말해서 미안해요. 하며 우리 아들도 자기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했다. 그 후 악동 잼민이 손은 어쩔 수 없이 상처는 남게 됐지만 다친 손의 소나기 힘은 평소보다 떨어져 버려서 새끼손가락과 검지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서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게 되었고 거기에 엄지손가락도 같이 구부러지지 않아서 변형돼 버렸다고 한다. 치료 과정이라면서 사진을 보여주었다. 악동 잼민이가 다치고 나서 몇 주가 지난 후 그 아이 손이 남자 어른 손처럼 뭔가 커져 있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일단 봉합수술했다면서 적나라하게 묘사된 사진을 보여줬고 지금 이 순간도 그 사진이 각인되어 괴로울 정도이다. 그런데 그 악동 잼민이 부모는 어쨌든 손이 이렇게 돼버려서 그렇게 좋아하던 야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야구 외에 컴퓨터 공부도 시키고 있는데 그것도 완전히 못하게 되었잖아요.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라는 이해하기 힘든 말을 몇 번이나 들었다. 급기야 우리 애는 나중에 프로 야구 선수가 되려고 얼마나 힘들게 연습했는데 한쪽 손을 못 쓰게 돼서 우리 애 꿈이 물거품이 돼버려서 엄청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 장래를 망쳐놨으니 반드시 책임은 져야 해요. 라며 터무니없는 트집을 계속 해와서 난 노이로제에 걸리기 직전이었다. 난 결국 참다 못해 고소를 했고 악동 잼민이 부모 측에서 소송을 취하야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재판을 하지 않게 된 것이 6개월 후였다. 이 아이가 아직 12살이어서 소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다행히 법원에서는 불법 주거 침입해서 맘대로 물건을 가지고 나온 악동 잼민이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판단이 나왔고 혹시라도 이 일이 인터넷이나 주위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욕먹는 건 자기라는 것을 악동 잼민이 부모 측도 그제야 알게 된 것 같았다. 그리고 2달 정도 지난 후 이 지긋지긋한 사건이 해결되었고 나는 완전 해방감을 느꼈다. 다만 그 악동 잼민이 부모는 동네 애들 부모들한테도 다양하게 악질 행동을 했다고 하며 그 중에는 협박도 당해서 위자료까지 물어줬다는 부모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악동 잼민이가 저질러서 일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 동네 주민들도 다 알게 되었고 이번엔 악동 잼민이 부모 측이 소송을 당하는 일이 생겼다. 위자료를 물어내라고 한다던가 공갈 협박을 당한 것에 대해 고소를 한다는 둥 지금까지 이들한테 당한 주민들한테 역으로 고소당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그렇게 입장이 바뀌게 된 악동 잼민이네 가족은 자기네들이 그동안 받았던 위자료를 돌려주었고
사죄도 그냥 대충대충 하고는 도망치듯이 멀리 이사를 갔다. 그 후 악동 잼민이 손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일 없이 세월이 흘렀으나 악동 잼민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가게에서 몇 번이나 물건을 훔치곤 해서 경찰에 잡혔다고 몇 번이나 신문 기사에 올라온 걸 봤는데, 저렇게 몇 번이나 물건을 훔칠 정도면 손은 다 나았다고 봐도 되는 거네. 그런데 여전히 손버릇은 변하지 않았네 라는 생각을 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